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검찰 관련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추미애가 떠나면서 좀 뜸했는데요. 추미애가 요즘 다시 SNS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나온 지 오래가 됐습니다. 아마도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지금 이미 이광재 의원이 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SNS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SNS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정권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 이거를 추미애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미애가 나서면서 또 하나 유명해지는 인물이, 여러분들 한동안 좀 뜸했죠.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후로 해서 좀 조용했는데 다시 살아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조국이에요. 더군다나 6월 1일 조국의 시간, 이런 책자를 발간하면서 지금 언론의 주목을 다시 한번 받고 있고요.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런 조국 책자가 나오면서 다시 골치가 아파졌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국이 공수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놀랄만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조국이 만드는데 또 크게 기여한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조사를 받는 그런 이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즘 또 뉴스에 집중적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이용구 법무차관이에요. 이용구 차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탈검찰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은 하나도 안 갖다 놨죠. 그러다가 신현수 민정수석을 갖다 놨다가 신현수가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의 인사 구상을 박범계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박범계하고 부딪히면서 결국은 다시 또 비검찰 민정수석이 왔어요. 그 정도로 이 문재인 정권은 검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도 그동안에는 검찰의 고위 인사들이 이 법무부의 중요 요직을 쭉 맡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용구를 갖다가 현 정권 출범과 동시에 법무실장이라고 하는 요직에 민변 출신이잖아요. 이용구도. 이용구를 갖다 앉혔는데, 이용구가 법무실장을 잘 마치고 떠나서 있다가 그러니까 작년 11월경에 이제 음주 기사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음주 폭행 사건 직후에 바로 이용구를 갖다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징계시키기 위해서는 법무부 차관 자리가요, 당연직 징계 우연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빨리 하루라도 먼저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앉힌 사람이 누구냐면 이용구예요. 앉혀놓고 나니까 언론에서 이거 서초 관내에서 자기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갈 때 음주 상태에서 기사에 폭행을 가했다, 이것이 대서특필돼서 나오기 시작했고, 여러분들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이거 바를 정자 이 정의, justice, 이 파트의 차관이라고 하는 요직에 어떻게 정의와 법을 무너뜨린 이용구를 갖다가 앉히느냐. 더군다나 그때요, 또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됐어요. 왜냐하면 이용구가 뭘 했냐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된 수사 변호를 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갖다 앉혔어요. 자, 이 무리하게 앉힌 인사가 결국은 이 역풍을 엄청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조국,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을 갖다가 장관을 앉혔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론의 압박과 비판에 못 견디고 내려놓았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법무부 이번에는 차관 이용구한테 벌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갖다가 앉혔는데, 앉히자마자 이 문제가 떠오르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은, 사실로 언론에 보도된 이런 기사 내용들이, 비리 의혹이 전부 사실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제죠, 이제 금요일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서초에서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청,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서울경찰청입니다. 왜냐하면 서울경찰청에서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개인적으로는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망신스러운 일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이냐. 대한민국의 이 법무, 검찰에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 모두가 전부 다 피의자 또는 피고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고 문제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용구 처음부터 서초경찰서가 거짓말했고 또 이 서울청, 본청 다 거짓말했어요. 왜냐? 이용구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용구가 누군지 몰랐고 그래서 그냥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이 합의를 운전기사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냥 이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 보고도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6개월이 걸리면서 나오는 쭉 보도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첫째, 이용구가 그냥 변호사로만 알았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이 탄로가 났어요. 이미 사건이 났을 때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이용구가 공수처장 후보라고 하는 막강한 자리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용구가 그날 사건 현장에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은 것도 또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었다 그랬는데 블랙박스 영상도 기사가 이 민간업자를 통해서 전부 복구했고 폭행 장면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이렇게 빼박 증거들이 많아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 특가법에 따라서 중죄를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미 최근에 이 이용과 비슷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부 유죄 판결을 받고 있어요. 징역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엄중한 사태에 관해서 그동안에 이용구를 비롯해서 현 경찰 전부 거짓말로 해오다가 언론의 집중 보도와 그리고 이 택시 기사의 양심 선언에 의해서 이 폭탄 발언에 의해서 전부 죄가가 다 탄로가 났고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 내사 종결을 만한 사안이 아니고 특가법에 의해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이게 다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텼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심의 이 분노, 이 민심의 이 비판, 심판 분위기가 굉장히 세다. 내년 대선 앞두고 굉장히 불리하다. 이용 하나 살리려다가 정권이 무너진다. 이런 의식이. 또 두 번째 하나는 지금 이제 김호수 임명이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31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요일 날 오후가 되면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 바로 임명할 겁니다. 예. 임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 차관, 그 다음에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모두가 피의자 또는 피고잖아요.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정권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6개월이나 뒤늦게 정상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에서야 제대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어요. 최근에 검찰에서도 한번 소환됐죠. 하필이면 5월 21일 정상회담이 있는 다음 5월 22일 날 토요일 날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뉴스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봐주기 수사 결국 일요일 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에요. 그러면서도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내용, 이 공소장 하나만 언론에 공개돼도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하는 게 박범계의 문제, 박범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소장 공개되는 거, 이 기소 후에 공개되는 것이 일반론이고 그것이 법의 취지에도 많아요. 형사소법에도 말이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 후에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시한다는 규정이 형소법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한테 배워서 추미애가 써먹고 추미애한테 배워서 박범계가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미애가 이 과거 의원 할 적에도 이미 이 공소 내용은 공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가 과거에 의원할 때, 대표할 때 2016년도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공소장 공개해버렸어요. 박 대통령이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박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공소장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공소장 내용을 특히 최순실 공소장 내용을 미리 입수해가지고 다 공개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했느냐? 그 당시에 공개했느냐? 검찰은 빼곡한 글씨로 30장의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피의자라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그 당시 1심 재판이 열리기 전에 4차례에 걸쳐서 공소장을 언급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 박범계 장관도 이 최순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공소장 별지까지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박범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색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진보 좌파들의 민낯이고 우위선이고 이중선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익상에 필요한 경우에는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법에. 그러면 이 공익상 기소까지 됐는데 이 공익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성윤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중앙지검장 자리가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색출하라, 이게 바로 박범계의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박범계의 이러한 이 공소장 유출과 관련된 이 검사들 반발하잖아요. 반발은 지금 현재 특히 핸드폰 통화기록조에 못 내놓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혀 있고, 또 이 박범계의 경우에는 지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의 반발이 여기저기서 많이 지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는 지난 27일 날 인사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번 인사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피고인 신문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이성윤이는 고검장으로 명예롭게 승진해 나간다. 이것이 이 다수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설에서는 이 법무연수원장으로 나간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검장 자리들이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줄사표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고검장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에서도 이정수 검찰국장 자리, 그 다음에 이 시무정 기획조정실장 자리, 이런 자리도 바뀔 것이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만약에 이성윤이가 이 법무연수원으로 갈 경우에는 후임으로는 이정수 검찰국장, 심재철 남부지검장, 그 다음에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하마평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징은 이 모두가 아주 심한 애완견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용구 차관도 공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탈검찰화 이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용구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비검찰이 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인사는 내주에 단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박병계 장관이 이미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이제 중요한 일이 말이죠. 내내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광철, 이성윤이 공소장이 공개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왜 이성윤 공소장이 되니까 난리가 났냐면요. 거기에 중요한 커넥션이 전부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성윤이 공소장이 뭡니까? 김학의를 갖다가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시킨 문제잖아요. 누가 불법을 저질렀느냐? 이게 첫째 문제인데 그 내용이 이 공소장에 대충 다 나와 있어요. 당시에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선임 행정관 있잖아요. 이광철 위에 있는 조국이 법무부에 있는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그 다음에 윤대진은 안양에 있는 안양지청장과 또 이 대검에 있는 이성윤은 안양지청 차장, 이런 이 커넥션들. 그 다음에 김호수는 차규근 이 출입국 본부장이 또 김호수한테 보고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 커넥션들, 어떻게 해서 김학의가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를 당했는지 이 내막이 소상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학의 한 사람 잡으려고 이규원이를 앞세워가지고 차규근이가 동원돼서 차규근과 이규원이가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출국을 한다는 내용을 통보해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법률적으로 출국을 금지시키는 금지 요청서, 승인서를 이규원이가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 이광철, 이규원, 그 다음에는 차규근, 이 세 사람만의 커넥션이 알려졌는데 이성윤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는 조국이 윤대진이를 동원해서 출국을 금지시키고 또 이규원이에 대한 불법성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불법성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수사 외약, 그러니까 출국 금지라고 하는 불법 조치와 출국 금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수사하려고 하는 수사진에 대한 수사 중단 외약, 이 두 갈래잖아요. 여기에 모두 동원된 사람들이 이광철, 조국, 윤대진, 김호수, 박상기, 차규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성윤이에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 이광철을 기소하면 이제 공소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광철이는 기소하자, 이것이 수원지검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한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이 이거를 깔고 뭉개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왜냐하면
이 외형적으로 이유는요, 김호수가 오기 전에 대행이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대한 커넥션의 음모가 또 드러나요. 왜냐? 이광철이가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광철이가 기소하면 이광철이가 지금까지 이 출국 금지할 때도 또 이 외압을 행사해서 이규원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할 적에도 이광철이의 상관이 누구예요? 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은 검찰을 움직이려니까 조국은 검찰한테 직접 민정실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꼼수로다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검찰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은 또 그거를 이 윤대진 검찰국장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찰 내에서는 이건 누가 하느냐? 이규원이는 또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자기 대검 진상조사단에 있었잖아요. 대검의 대검 차장 봉욱이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기군이는 이 내용을 갖다가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박상기한테 보고하려 했는데 장관한테. 박상기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김호수 당시 차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과 봉욱과 김호수 이 모든 사람의 역할, 즉 범죄 혐의와 이광철이 공소장이 나오면 기소가 돼서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 이게 다 탄로가 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김학의 출금을 누가 시켰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시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당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부가 대통령의 당부가 지시고 지시가 당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국이 결국 이 기소 딱 공소장에 나오면 봉욱이나 김호수 결국은 이 모든 리스크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광철 공소장도 언론에 공개되어야 해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걸 막으려고 벌써 박범계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시킨 검찰을 찾아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광철이가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엄청난 정치적인 함의가 있어요. 지금 이성윤 공소장이 공개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조국, 그다음에 윤대진, 김호수, 박상기까지 윗선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광철 공소장 나오면 또 똑같은 윗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봉욱이 하나가 더 드러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지금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에 조사를 받고 있어요. 5월 25일 날도 조사받았고 27일 날도 조사받았고 연 이틀에 걸쳐서 심야를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 이규원 검사는 이미 명예훼손 혐의도 있고요. 허위 공문서 작성. 왜냐하면 윤중청 이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거를 허위로 짜맞춰요. 그리고 피의 사실 유포. 그리고 윤광철이를 이 보고서를 쓰면서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한겨레 신문이라고 하는 특수 언론에 줘가지고 피의 사실 유포 혐의.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이가 성접대 받았다. 이런 가짜 뉴스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한겨레가 사과했지만은 이런 거대한 시나리오들이 전부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철 기소가 지금 현재 이런 엄청난 후폭 때문에 조남관이가 사인을 못하고 결국은 김호수한테 미루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 바로 국민의힘에서 지난 5월 27일 날 박상기하고 조국, 윤대진이 이런 사람들을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고발 근거도 바로 이성윤이 공소장을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모의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상기, 조국, 윤대진이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 이미 공수처에는 윤대진이하고 그 다음에 안양지청과 차장들, 이현철과 배용원 이런 사람들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병합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이 고발장에서 이 국민의힘은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학의 사태는 엄청나다 이거죠. 이게 되면 이제는 이규원이가 이렇게 2번씩이나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규원이가 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수사 1호면 이규원이는 기소 1호 검사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김학의 사건의 사태, 이 후폭풍은 이 정권 말 상황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이 법률적 태풍 사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수시로 이 사건들의 추이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제 방송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